안녕하세요.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남자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끌을 선택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텐데요. 이 끌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끌들이 있어서 어떤 끌을 선택을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끌은 크게 서양끌과 동양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동양끌과 서양끌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고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양끌과 서양끌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동양끌과 서양끌의 외형적인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양끌을 살펴보면요. 서양끌에 비해서 전체적인 길이가 짧고 이 머리 부분도 서양끌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끌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작은 것도 있지만요. 끌이 작을수록 컨트롤하기가 쉬워서 섬세한 작업을 하실 때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길이가 길고 헤드 부분이 길어서 큰 부재를 작업을 하실 때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외형에서 살펴보면 뒷부분에 링이 있는데요. 이 링이 하는 역할은 망치로 끌 뒤를 때렸을 때 손잡이가 쉽게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동양끌과 서양끌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서양끌의 일부 브랜드는 이 뒤가 쇠판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끌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끌이든 서양끌이든 타격을 많이 하다 보면 끌에서 링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다시 삽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떨어진 링을 깨끗하게 면 처리를 다시 해주시고 끌 손잡이도 면 처리를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링을 꽉 맞춰서 삽입을 해줍니다. 이 링이 다시 삽입이 됐을 때 링 부위만 더 손잡이에 깊게 박힐 수 있도록 타격을 테두리만 좀 해주시고요. 링보다 손잡이 부분이 더 나왔을 때 그 부분만 물에 담가서 한 20분 정도 손잡이 부분을 불려 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물에 불려진 손잡이 부분을 망치로 세게 내리쳐서 링 테두리로 손잡이 부분이 뭉개지도록 세팅을 해 주셔야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링이 다시는 빠지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끌과 서양끌의 날의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면에 동양끌과 서양끌을 제가 눕혀놨는데요. 동양끌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눕혀놓은 면과 거의 일직선으로 맞닿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서양끌은 면에서 뜬 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끌의 머리 부분이 손잡이와 일직선상으로 제작이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양끌은 손잡이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끌의 머리 부분이 누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가 다른 이유는 우선 서양끌을 보시게 되면 부재를 작업을 수직으로 세워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깊이에서 부재가 이 손잡이와 닿을 수 있는 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끌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손잡이가 앞으로 누워 있어서 작업을 하더라도 손잡이가 걸리지 않고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동양끌과 서양끌의 소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서양끌은 앞에 단일 합금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양끌은 통철을 그대로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통짜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강도는 동양끌에 비해서 살짝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한 대신에 연마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자주 연마해서 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양끌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통짜로 사용을 할 때 끌에 대한 제작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철을 사용을 해서 나무 손잡이와 결합을 했을 때 손잡이에 테이퍼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 손잡이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더 짧게 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끌들을 제작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는데요.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끌 작업을 하실 때 망치질을 많이 하신다면 손잡이가 더 쉽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끌을 살펴보면 소재는 복합 합금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합금강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철의 강도는 굉장히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단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예리한 날이 더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작업을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나 강한 마찰을 만나거나 아니면 쇠에 닿게 되면 날이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리하게 연마를 하고 오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동양끌이 오히려 더 추천드릴 수 있는 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양끌은 머리 부분보다 더 무른 철을 이 목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작 방식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끌과는 다르게 동양끌은 테두리를 감싸 있기도 하면서 손잡이 안에 무른 쇠가 깊숙이 관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 작업을 하실 때 더 큰 타격감으로 작업을 하셔도 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끌과 서양끌의 차이점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끌을 뒤집어서 살펴보면요, 동양끌은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서양끌은 뒷면이 평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끌은 왜 가운데가 파져 있냐면 이 머리 부분의 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연마를 했을 때 테두리 부분만 빠르게 연마를 할 수 있도록 움푹 파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목재에 가공을 했을 때 목재에 닿는 면이 가운데 부분은 닿지가 않아서 적은 마찰력을 발생을 하면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끌은 제작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만 약간의 마찰력이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뻑뻑한 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끌 그리고 서양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동양끌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큰 가구를 만들거나 큰 부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양끌로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끌을 선택을 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